보라돌이 이아리아 카라 씨, 안녕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남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악순환을 우린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 4대 전 당신 가족들이 겪었던 문제를 당신 또한 똑같이 겪게 된다는 걸 예로 들 수 있겠군요.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저 카메라맨의 삼촌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도 전 세대부터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호호포노포노인가요? 호호포노포노는 그 반복되는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당뇨병, 동물 도살, 또 다른 어떤 기억. 호호포노포노는 이 모든 걸 지우고 제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는 이를 아무것도 없이 공한 상태란 말이죠. 고대 하와이인들은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오염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이러한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호호포노포노의 호는 하와이 말로 원인을 뜻하고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뜻합니다. 이들이 조합되면서 바로잡다, 오류를 정정하다라는 의미의 호호포노포노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호호포노포노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호호포노포노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의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우울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선 문제의 근원은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기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어머니 탓도 아니고 아버지 탓도 아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무한대, 초의식, 의식,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무의식은 컴퓨터 뱅크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자신이 창조된 순간부터의 모든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의식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기억에 매달려 괴로워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억을 모두 지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초의식 단계는 영혼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합니다. 자신의 일부는 완전한 부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나 그들이 기라고 부르는 부분을 다룹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무한대, 초의식, 의식, 무의식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이용해서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억이란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결국 머릿속을 가득 메운 기억이란 소음 때문에 자기 주체성과 영감을 창조하는 신성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삼각형은 개개인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오직 신성만이 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곳이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의 공간입니다. 동양에는 기라는 것이 있는데 호호포노포노와 동양 철학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군요. 동양 철학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이 사람들은 부처와 같이 제로로 돌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로 상태에선 문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호호포노포노는 정신을 제로의 상태로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제로로 돌아가면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라 문제를 겪게 돼도 다시 지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호오포노포노는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신이 무의식 속에 있는 문제가 되는 기억을 지우는 거죠. 정화의 방법으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등의 표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정화는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려야 할 책임까지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표현이 무의식 안에서 재생되는 기억을 무로 변환시켜주는 작용을 하지요. 치유에서 성취까지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로 우리를 데려다줄 열차의 티켓은 사랑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의 말입니다. 신성에게 이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정화되기 때문에 순간의 기적, 무한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는 신성으로 통하는 주문입니다. 당신의 몸과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몸을 인생의 파트너로 바라보세요. 아이에게 하듯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거십시오. 책에서는 모르나라는 여인을 통해 호오포노포노를 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모르나를 만나게 된 겁니까? 모르나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모르나를 만나기 위해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때가 1982년 11월이었어요. 그 우연한 만남 덕분에 저는 호오포노포노 과정을 배우게 된 거고요. 모르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요. 모르나는 하와이가 인정하는 살아있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와이 언어와 문화 전문가이자 정화의 전문가였죠. 아주 상냥한 여자였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치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해냈지요. 호오포노포노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만든 사람이 모르나인가요? 예, 모르나가 살아있는 보물로 인정받게 된 게 그 작업 때문입니다. 그녀는 호오포노포노를 통한 자기 정체성으로 하와이주 의회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살아있는 보물로 인정을 받게 됐죠.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창시자이자 마스터인 모르나의 책상 위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1982년 12월부터 1992년 2월 독일의 키르히하임에서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와 함께 여행하고 일하는 동안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그녀가 말하는 괴상한 치유법을 납득하기 어려워 몇 차례 그녀를 떠나기도 했었지만 그녀의 기도문에 담긴 치유의 힘을 알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죠.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하나로 존재하는 신성한 창조주여.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피부치, 조상에게 태초부터 현재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모든 암울한 기억과 장애물, 에너지, 불안들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해방하여 이 원치 않는 에너지들을 순결한 빛으로 변형하소서. 호오포노포노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습니까? 25년 정도요.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이 호오포노포노에 참여했나요? 수천 명이죠. 폴란드, 네덜란드, 유럽, 아메리카 많은 나라를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환심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서 오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주기만 하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의 결정에 맡기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훈련을 시켜보신 결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나요?
독일, 프랑스,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들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면 같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거든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영혼의 쓰레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이고 그걸 제거하도록 하는 게 호오포노포노입니다. 어떤 상태가 정신의 만족 상태라고 보십니까? 인공적인 질문이군요.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기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문제와 병을 반복하게 하는 기억 말이죠. 호오포노포노는 무념무상의 상태인 제로로 돌아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로가 되는 방법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를 자문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겪거나 병에 걸리게 됐을 때 내가 뭘 한 걸까? 내 안에 무엇이 이 병과 이런 상황을 일으킨 것일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는요? 사랑해, 고마워 등으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기억에 있는 거거든요. 모두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00%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나한테 고혈압이 있다고 칩시다. 내게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갖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을 지워서 고혈압이 없게 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와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병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문제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감에 의해 행동할 기회를 위해 나타낸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하는 전적인 책임이란 완전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그들은 내 인생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와이 주립정신병원 재직 시절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환자 치료에 큰 성과를 거두셨던 사례와 같이 호오포노포노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100% 책임을 졌을 뿐입니다. 왜 그걸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병원에서 격리된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격리된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호오포노포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이걸 경험하고 있는가? 1, 2년간 정화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격리된 병실에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정화할 의지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